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 전당대회에서 탄소중립위원회가 이제 당 상설위원회로 격상된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새 출발을 하는 자리라서 정말로 의미가 깊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셨고, 우리 양이원영 부위원장님께서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당내에 제가 지금 참석해 본 여러 위원회 중에 가장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사실 하나의 현안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현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빠르게 산업체제를 전환하고 국가체계를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미 2030년 석탄 발전 퇴출을 목표로 삼고 있고, 올해 초에 이미 27개국에서 탄소세가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주요 국가들이 안정적인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5%까지 늘릴 계획이고, 또 미국은 이를 기회로 만들어서 향후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확충에 2조 달러, 약 2,600~700조 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가 이런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의 30%에서 21.5%로 도리어 낮추었습니다. 기승전 원전 확대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기반을 빠르게 확대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탄소 중립 실현은 물론이고 아리백과 같은 산업 재편에서도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유수의 제조업들이 결국은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로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예상이 됩니다. 기후위기,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도전을 우리는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성장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탈석탄, 감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그 길에 탄소중립위원회가 앞장서 주시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출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상설위원회로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참으로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의 시작이 아까 양이원영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폭발하고 그걸 보고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2012년 19대 들어서면서 탈핵 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에너지 전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게 우리 당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쿠시마가 만드는 민주당에서의 그런 특별위원회가 탈핵 그리고 에너지 전환 이런 문제를 고민했는데, 그게 그 다음에 4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다가 20대 들어서는 탈핵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차츰차츰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니 우리 산업을 에너지를 전환하는 산업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특위라는 걸 만들어서 이 재생에너지와 산업을 육성시켜서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자 하는 그런 인식으로 전환을 하고, 그것이 여러 위원회를 만들어지고 또 21대 들어서는 기후위기 그린 뉴딜 연구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구석구석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 당의 상설위원회로 이런 내용을 다 담는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 10년의 역사도 갖고 이 출발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기후위기를 거쳐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건설해 갈 건지 미래 먹거리까지로 고민하는 정말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가 해야 될 일의 중심은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벌자. 우리 김성환 의원이 늘 얘기하는 이야기인데 지구도 살리고 환경을 하면서 돈도 벌자. 우리의 경제도 살리자. 이런 이야기죠. 지구도 살리자라고 하는 말은 뭐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이 지구가 1.5도 넘어가지 않도록 이 탄소를 제대로 관리하는 그런 일, 환경적 접근 이건 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인류가 멸종의 위기까지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약속한 일을 해내자고 하는 건데 그 일 큰 축으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참 요즘 정말 답답합니다. 이 미국도 자국의 경제 보호를 위해서 IRA법을 통과시키면서 재생에너지로 산업을 다 재편해 가고 있고 유럽도 리파워 EU 이렇게 해서 재생에너지로 산업을 이제 다 재편해 가고 또 거기다 탄소 국경세까지 생겨가지고 이 탄소를 저감하는 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는 물건은 정말 세금을 많이 물 수밖에 없는 이 무역 경쟁력에 있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완전히 뒤떨어지는 그런 사회로 올해 굉장히 큰 변화를 한 겁니다. 리파워 EU와 IRA법은 세계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결위원장으로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원전산업 육성에 대한 예산은 대폭 늘리고 재생에너지, 이 금융지원 그리고 보급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게 재생에너지 비율을 얼마나 할 거냐, 30%에서 21% 깎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바로 예산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서 이 원전은 아리백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전 비중은 좀 줄이고 저 재생에너지 늘리자 이런 얘기하는데 참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하여튼 그 길만 유지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하는 에너지 쇄국 정책이다. 예전에 조선시대의 쇄국 정책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잘 아는데 이렇게 에너지 쇄국, 전 세계가 에너지가 변해서 먹고 살 길을 찾아가는데 우리만 쇄국 정책을 통해서 나라의 앞길을 막고 있는 이것은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이제는 원전이냐 뭐 재생 이걸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경제의 길을 열어가는 실용적인 길로 볼 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래서 이념적 접근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줘야 됩니다. 국민의 미래를 열어가는 이 길을 탄소중립위원회가 정말 힘있게 열어나가길 기대하면서 저도 고문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